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너지정의운동 활동가 정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것은 탈핵과 관련된 의제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탈핵과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자료는 지금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안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게 저희가 이 정책 제안을 총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결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활동 과정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계속 주장해오고 이야기해온 것들을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지금 다시 구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 3, 4억이, 그러니까 부산의 노 핵발전소와 관련된 정책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1호기 부산 시민의 힘으로 저희가 영구정지하고 이제 폐로를 이제 결정을 한 그 역사적인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이 영구정지한 핵발전소를 어떻게 폐로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 제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제안이 1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핵발전소를 가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핵폐기물이고, 이 핵폐기물로 인해서 지금 부산이 사실상 핵폐기장과 다름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된 것이 네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탈핵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사실은 우리는 핵폐기물과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문 닫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안전성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총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충분히 이 내용들을 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요, 이렇게 요즘 빨갛게 된 부분들이 핵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 지역에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 동그라미, 오리 원전, 세울 원전, 지도상에는 보면, 네, 지도상에는 보면 마치 이 두 지역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부산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금 그 두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네,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사실상 여기 고리 제 쪽에 제일 가까운 여기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리 1, 2, 3, 4, 신고리 1, 2, 3, 4, 5, 6 이렇게 총 10개의 핵발전소가 이렇게 나란히 쭉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평화 비학이라고 글이 써져 있는 저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내가 이제 하나 흐르고 있는데,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행정구역상 울산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행정구역상 부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부산에 핵발전소가 6개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는 행정구역상의 편의적인 부분인 거지,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행정구역상 위에 있는 4개의 핵발전소가 부산에 없다고 해서 부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핵방문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행정구역별 핵발전소 위치에 대한 내용들에 항상 문제 제기를 하며, 부산에는 이렇게 총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핵발전소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리 1호기는 2015년도에 부산 시민들과 그리고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도움과 협력, 운동으로 고리 1호기는 2015년도에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리고 2017년도에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이 발전소들은 지금 수명 연장을 위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명이 다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2호기, 3호기 각각의 지난 작년과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 발전소들이 영구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다 종료되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리 4호기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그 설계 수명을 다 할 예정입니다. 얘도 이제 멈출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개의 핵 발전소들이 저희들은 노후 핵발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명을 다한 노후 핵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전소들이 저희가 그간의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책으로까지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그 윤석열 정부 때 다 뒤집힌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리 2, 3, 4호기가 지금 수명 연장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리 1, 2호기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 1, 2, 3, 4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름이 바뀐 지가 몇 해 안 되었어요. 한 3년 정도 되었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신고리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요. 자 보세요. 고리 1, 2, 3, 4호기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신고리가 아니었어요. 고리 1, 2, 3, 4, 5, 6 여기까지 막 만들려고 하면 어때 보여? 고리 10호기 이름 그 자체에서 와 이 지역 굉장히 핵발전소가 많은 지역이구나 위험하구나 이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신고리 4호기까지 만들고 신고리 1, 2호기가 그러니까 이 고리 5, 6호기로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신고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신고리도 1, 2, 3, 4, 5, 6호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세월 1, 2, 3, 4, 5기. 이제는 세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부산에 있는 거라고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제 핵발전소, 방사능의 위험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름에서도 그렇게 지금 각각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10개의 핵발전소 말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 더해서 신규 핵발전소 2기를 더 짓겠다라는 어떤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핵발전소 모두 몇 개? 12개가 되는 거죠. 우리 신고리 오르포기 건설 저기 나오는 세월 3, 4호기 신고리 오르포기 건설을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부산 시민들이 그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렇게 11번째, 12번째 이 발전소까지 지금 더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넘겼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들의 정책 제안은 고리 2, 3, 4호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발전소들은 설계 수명을 초과한 발전소입니다. 설계 수명이 완료가 되었죠. 물론 정부나 핵산업계에서는 설계 수명이 초과하더라도 안전함이 이렇게 입증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 수매장 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이 안전하다라는 개념 역시나 저희들은 사회적으로 사실 이제 형성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기준대로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제 개선되었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이 그들의 안전 기준과 우리들의 안전 기준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이 발전소를 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역시나 경제 수완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할 때 그때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10년 수명 연장을 하면
2,3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오히려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전의 기준이 시민들의 감시와 문제의식이 높아지면 안전 기준 역시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함께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날이 많아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비를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 핵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산 시민들의,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 비용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역시나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들 많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하거든요. 핵발전소 멈추면 전기 어떻게 쓰더라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 고리 2, 3, 4, 5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전체 설비의 1.65%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2, 3, 4, 5기를 포함을 해서 경주, 울진, 영광 이렇게 네 군데 있는 모든 지역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지금 다 추진하고 나고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다 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 공급의 전체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발전소도 멈춰야 되고 핵발전소도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핵발전소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냐면, 핵발전소가 워낙 기본적으로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멈추게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핵발전소 때문에 신재생 발전소들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핵발전소가 이 전력 수급 안정성에 더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리 2, 3, 4, 5기를 동시에 2, 3, 4, 5기를 수명 연장을 이제 하지 말고 폐로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핵발전소 이제 폐로에 대한 역시나 이제 그 관심과 걱정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폐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의제로는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수명에 다한 핵발전소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폐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제 지역사회에 많은 이제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역사회의 수용성 저하 문제도 역시나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부산시장조차도 2017년에 즉 문재인 정부에서 그 탈핵 정책을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1월달에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의 노후한 핵발전소들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 폐쇄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클린에너지 부산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노후 핵발전소를 더 이상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 진보와 보수의 나누지 않고 형성되는 이렇게 일반적인 부산의 이제 견해와 입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은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어떤 그 대응의 적합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전체 나머지 정책들을 이제 제안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리 2, 3, 4, 5
2, 3, 4, 5기의 영구 정지를 공식 선언하고 폐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발전소를 멈춘다라는 것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핵발전소로 인한 이제 경제에 굉장히 많이 종속이 되어 있는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이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핵발전소가 가동을 영구 정지를 하게 되면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폐로를 저희들은 통합, 지연 해체를 제안을 하는 것을 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다 보니까 이 고리 1호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단독, 즉시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핵발전소 이때 단독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1호기와 2호기가 세트예요. 물론 한꺼번에 같이 지어진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발전소들은 두 개의 발전소씩 세트로 이렇게 짓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다 보니까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좀 시차를 두어서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기와 2호기는 많은 설비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고리 1호기 해체하면은 2호기하고 같이 나눠 쓰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독으로 해체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핵산업계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즉시 해체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핵산업계를 좀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개씩 동시에 해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이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호기만 먼저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통합 해체고 그리고 지금 즉시 해체하는 것보다 나중에 해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학문적인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호기는 그때 당시에 해체의 영구정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때 분위기가 좀 이어져서 단독 즉시 해체가 좀 결정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1호기 먼저 하고 2호기 지금 수명연장 계획하고 있잖아요. 영구정지하고 시간을 좀 더 두어서 충분히 기술 개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기반들을 좀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해체를 좀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더 나아가서 지금 해체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준의 핵폐기물을 꺼내놔야 돼요. 핵폐기물 관리 정책 다음 이제 정책자는 다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핵폐기물을 지금 보관해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꺼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1호기 해체라는 과정은 이 핵폐기물을 처분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사회적인 합의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항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핵폐기물을 꺼내놓는 이 해체를 지금 바로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을 해서 저희들은 핵발전소 통합, 지연 해체 이렇게 통합이라고 하면 우리 1, 2, 3, 4 후기를 한꺼번에 굳이 전체를 해체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즉시 해체보다 훨씬 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지연 해체 방식이 우리는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금 원안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안에 이 결정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심사 과정을 일단 좀 중지시키고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1에서 4호기를 어쨌든 연구 정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통합해서 해체 로드맵을 좀 다시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지금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핵발전소가 더 들어선다라는 이야기는 실제 지역의 위험을 더 높이는 행위인 거죠. 이걸 좀 보면요. 이 그간의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냐면 1981년도에 기존의 4군데 핵발전소 지역 외에 전국의 9군데 신규 핵발전소 지역을 부지를 선정했어요. 다 무산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다 무산되었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죠. 영덕과 삼척에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들인데요. 영덕과 삼척에 이 발전소 부지를 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밝혀내고 결국 그 발전소 건설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핵발전소 들어서는 건 매우 어려워요.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왔나요? 부산에 뭐 핵발전소 모두 몇 개 됐습니까? 10개 되었어요.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를 계속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하고 싶은 그 욕망을 지금 해소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소 신규 윤석열 정부가 결정을 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어디에 들어설 거다? 저는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집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산이 훨씬 더 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위험을 더 키울 수밖에 없고 더더욱더 이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 정책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고리 세울 이 발전소 이 부지에 신규 핵발전소 금지를 좀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탈핵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부산만 아니면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 더 이상 짓지 마라. 이미 이들 지역들은 너무나 많은 핵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 더 짓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핵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막아낼 거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지금 부산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존 부지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거기는 조그만 핵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SMR 1기. 사실 저거 핵발전소랑 똑같아요. 이러한 계획들을 폐기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지역 에너지, 그러니까 지역 분산형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 전력 정책과 전력망 이 체계를 다시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준의 핵폐기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발전소를 가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게 되는 것이 핵폐기물인데 이거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 안에 다 쌓여 있어요. 핵폐기장 부지가 있어야만 핵폐기장이 아니에요. 이미 부산은 핵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곳이고요. 이미 부산은 사실상 영구적인 핵폐기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올해 초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것은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적으로 이게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은 기존의 발전소에 핵폐기물을 보관해놓고 있는 수조가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꺼내 놓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 꺼내 놓는 것도 지역사회에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지역들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 저장시설을 함부로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 고준위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을 지으면 돈 주겠다. 그리고 그 돈을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면 돈 줬어요. 수명연장 하면 돈 줬습니다. 그리고 저 임시 저장시설 경주에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때도 돈 줬어요. 근데 주민들한테 그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이 주민들에게 돈으로 나눠주는 것을 법안으로 특별법 안에 넣었어요. 그만큼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라는 건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어줌으로 해서 이제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수치하고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고준위 정책은 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실 핵폐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탈핵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의 가장 최선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것이 제일 먼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임시 저장시설 이것을 지금 적절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좀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 폐기와 그리고 임시 저장시설 건설 금지를 지금 명문화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탈핵을 전제로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라는 저희 입장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동안 이 가동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지금 모든 핵발전소 당장 문 닫을 수는 없을 거니까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 문제에 참여하고 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하거나 신규 핵발전소를 짓거나 항상 최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 즉 뭐냐면 높은 감시 체계를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알아서 하세요. 시민들은 거기에 따르세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뭐 그런 이제 그 복합 재난이라든지 혹은 이제 주민보호 대책 혹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중대 사고에 대한 이제 검토와 그 적용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요, 많은 규제 기준을 낮춰줬어요. 왜냐하면 산업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규제 기준 적용이 상당히 미흡한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지방 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두 정부가 실제 핵발전소 폐쇄, 중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킬 권한도 지자체가 갖고 있어요. 물론 법적인 권한은 아니고, 한수원과,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발전소 사업자와 그리고 이 지자체가 같이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제 가능한 거지만, 이 주변의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모든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발전소를 재가동해요. 한 개의 기초지자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인은 핵발전소 가동을 못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에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다 가동이 가능하지만 이 지역사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10개, 겨우 10개 정도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사실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부산시는 항상 한수원에 읍소를 해야 돼요. 정보 좀 주세요. 니들 뭘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라든지 혹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핵발전소를 내가 좀 정보를 좀 알고 싶어.
예를 들면 고리 이후기 수명 연장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우리가 이거 제대로 검토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영광리에서 그리고 경주에서 울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돈 3천만 원, 1천만 원 모아가지고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그거 우리 돈으로 한 거 굉장히 시민들이 십시일반에서 한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시민들이 얼마든지 그런 류의 감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부의 예산, 그러니까 이제 햇볕에도 가등하면 얘네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으로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금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최신 기준 의무를 적용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정부의 거부권. 예를 들면 우리는 신규 햇볕에서 건설 거부합니다. 우리 거부권 없거든요. 거부권 혹은 햇볕에서 재가동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부권과 혹은 동의권 이런 것들을 실제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독립적인 감시 활동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5가지 이렇게 정책을 고민을 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과 가끔 이제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물론 뭐 큰 벽을 느끼면서 좀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안전, 환경, 에너지 파트 정책을 부산시장 선거까지 제가 담당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제가 이 모임을 주최하는 걸 제일 처음에 했다가 제가 이제 부산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으로서 얘기하다 보면 꼭 민주당 얘기만 주로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서 저는 서포트 해주고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아마 참고 심부름 역할을 아마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를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신규 발전소, 물론 이번 제설에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서로 안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는데, 에너지 믹스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30%대로 가져간다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운전과 연결시켜서 또 신규 부지 찾는다는 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토론을 봐서 알겠지만 원전에서 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또 선거가 워낙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또 저도 여기 하면 꼭 내란 비슷하게 우리끼리 또 다툼이 발생할까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거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끼리 너무 또 다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부산의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제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쪽에 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 에너지 정책력의 김도현입니다. 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지금 햇반전도 가장 얼마든지 줄여줄 거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집집마다 태양광 설치를 이렇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집집마다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정말 보조해 줄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특히나 신축 건물 있죠. 신축 건물에 지으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로 한다면, 그리고 또 여타 의사가 있겠지만, 이렇게 간다면 충분히
핵발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 이런 데도 태양광을 까다가지고, 그 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수도권을 경제를 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지역의 어떤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 경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보내서 이렇게 이러다면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성분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서 지금 핵발전소 문제나 핵배경물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김도현님께서 탈핵하고 에너지 전환 이야기인데 이거 두 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탈핵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사실은 제 생각은 에너지로 가야 되고 거기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하지 못한 전력개혁이라는 큰 주제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좀 보완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